아르테타는 맨시티전에서 더 크게 각성할 것 같아요. 근데 리그에서의 맨시티전? 저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내가 거기 있었는데, 스코어로. 딱 여기 와가지고 딱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과르디올라, 나 아르테타, 아스날 왔어. 지금 내가 너네보다 위에 있다? 우리 너 잡는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진짜 죽어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옛날에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기고 그래. 했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디올라라는 이러고 하고 있었어. 제가 봤을 때 심지국 지금 생각할걸요? 그 펩이랑 아르테타 얘기하는 거에서 나 합성하고 얘 합성. 네. 지금 요즘 합성으로 주가가 높아. 그럼 내 머리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네가 없는 거야. 우리 똑똑한데?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잘 나오겠다. 박정순의 파워슈팅 시즌2 오늘 5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하세요? 오화라고. 아 5화라고?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저도- 방송 짬밥이잖아.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꼴 보기가 싫어서 물어봤어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 회차까지 이렇게 완전체로 6명이 있으니까 뭔가 가족 회의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단란한 가족 모임 같고 보기가 좋네요. 가족 회의를 하세요? 아니요? 근데 무슨 가족 회의를 해요? 그게 무슨 느낌인데? 아 정해져 있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란한 모임 이렇게 6명 이렇게 있으면 가족 회의 하는 것 같다. 근데 조금 오늘 위치가 바뀌었어요. 민선이가 일로 가고, 수민이가 일로 오고. 어떤 이유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뮤출 한번 해주시죠. 가족회의 느낌 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 느낌? 아니 아니었어요? 가족회의를 하는데. 와. 아니랍니다. 돼지도 않고 때렸어. 역시 정기수는 강해. 와 그냥 맨손으로 어퍼를 하네. 아, 무기 꺼내릴 직관적으로. 내가 엄마긴 한데, 그리고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저는 오히려 약간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엮었거든요. 이거- 엄마 아빠 북런던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 조합 이런 느낌. 오, 뭐 누나나 민선이는 아니, 엄마 아빠 다음에 뭐가 더 나아? 나 큰언니를 해주면 안 돼요? 엄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이 사람 탓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 진짜. 이수가 말했잖아요. 네, 아, 맞죠. 죄송합니다. 일단 이 둘은 닮아서 붙였고요. 되게 미신다 엄청. 근데 댓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 자꾸 들으니까 진짜 둘이 닮았다. 본인 쓰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누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쵸? 덕현 씨가 제일 이유를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형 당신이 이렇게 두 여성분 사이에서 방송하려고 이렇게 잘 배치한 거 아니야? 아, 여성. 그러네. 네. 왜냐면 지금 와, 이렇게 짜면 그러네. 이렇게 유일하게 가다. 지금 여성분들 사이에 둘러싸여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이. 가짜예요? 가짜죠. 예. 이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주변에 곽정순 좋아하는 제 지인분들이랑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곽정순 처음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자리 배치도 새로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시도를 해봤는데 적절하게 섞어서 좀 배치를 하면 훨씬 더 보기에 밸런스가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 네.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또 우리 심재국 PD한테. 제국이가 올해 폼이 굉장히 좋죠. 아, 그렇죠. PD 중에서는 폼 제일 좋습니다. 저 새끼 관종이에요. 예. 아스날 팬의 자랑. 박종윤 아닙니까? 박종윤과 심재국. 박심. 근데 저는 자리 바꾼 게, 그러니까 MC 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사실 좀 편하거든요. 고개를 네. 돌리는 것보다. 저도 눈이 편해요. 음. 확실히 수빈이를 눈으로 안 볼 수 있어서. 참 눈이 편하네요. 시선에서 피해지니까. 맞죠, 맞죠. 아니 당신도 그래요? 서로 싫어해서 앉으신가 봐. 아니에요. 서로 시선 피하려고 이렇게.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 좋아요, 그쵸? 그럼요. 네네네. 누나랑 제일 그래요. 뭐. 이수랑 저랑 또 저랑 이제 입중계 했었죠. 아 맞아요. 아스날 브랜트포드. 아스날 경기 근데 같이 보는데 이수랑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거 제가 중요한 경기 아닙니까? 맞아요. 아스날 브랜드. 예, 맞아. 그거 들었어요. 그거 봤어요. 아 소리 끄고 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당신 귀에 들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자꾸 좀 비기는 경기거나 이상해지는 경기. 아스날이 뭔가 말리거나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거나 뭔가 좀 하여튼 아스날한테 좀 안 좋은 거를 꼭 이분이.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아스날 팬들이 좀 있어요. 아, 아니 진짜로? 왜 황덕윤만 들어오면 경기가 이 모양이냐? 아 황덕현 묻었네. 네. 그럼 저는 얘기하죠. 니들이 못한 걸 왜 나한테
네. 아니 근데 맞아. 그래. 그게 해설캐스터 탓이야 말이 안 되지. 내가 뭐 연명을 쓰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참 이게 근데 분명히 얄밉지. 반복되니까 너무 얄밉지. 반복되니까. 화이팅 하세요. 아스날. 아직 제가 맨시티도 제가 네, 보는데. 맨시티전 이기면 맨시티전 이걸 쑥 들어가 이 얘기.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쑥 들어가죠. 감사하죠. 곽정순의 시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승적을 드랍한 빅식스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충격적인 드랍은 아무래도 토트넘이 레스터에게 발목을 잡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가장 충격적인 빅식스의 드랍? 동의하죠. 이 정도면 뭐 4대1. 거의 드랍십 위죠. 아니 진짜. 맨시티를 잡고 레스터한테 이렇게 그니까. 크게 깨질 줄은 몰랐죠 사실. 근데 그동안 계속 꾸역승을 해서 지금 그나마 리그 5위 아직까지 말도 안 되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많이 불안해요. 8위? 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보단 높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맨체스터 시티 징계 관련해서 네네. 승점 15점 삭감당한다. 맞아. 근데 왜 15점 삭감당해도 리버풀 첼시보다는 높냐? 아, 많이 내려갔네요 진짜. 아니 토트넘 팬이 봤을 때 레스터전의 가장 큰 문제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인업에서도 에메르송 잘했는데 왜 빠져부터 시작을 해서 아유 그래도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혼미백산하면서 TV를 끄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토트넘의 수비 라인? 수비가 정말 박살이 났다. 근데 진짜 그 산다 라인한테 문제가 많다는 거는 항상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제 다이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DM을 보내야겠다. 아니에요. 어둠의 뒤는 어둠.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네 어서 오세요 볼 몰고 오세요 이러면서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게 다여가지고 아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선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 전술로 이거는 뭐 바꿀 수 있나 했는데 또 뭐 맨유 경기 보면서 아 바뀔 수 있구나. 아니 감독 차이 많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동현이 말대로 나더라고요. 맨유 경기 볼 때가 아 이거 감독 영향이 네. 크구나 이 생각이 현타가 많이 든다니까. 와요. 순학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리그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뎁스가 얼마나 각 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리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그 뎁스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스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에서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향이 좀 있고 그런데 맨유가 좋은 점은 테나가 그렇게 뎁스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려서 어떻게든 전술 전략을 써서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점이 테나가 명장이 아니냐. 아 그리고 승점도 따고. 그러니까. 그리고 뒷발이 무너질 것 없어. 같은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주전 선수가 아닌데도 가져가. 꾸역승을 해. 그게 좀 차이가 아닐까. 아, 근데 저는 좀 프레드도 변했나? 진짜 금쪽이 우리 변했나? 그래.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오빠는 맥토민을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맥토미를 그렇게 맥토미는- 싫어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솔직히 순랑이도 싫어해. 맨유 아, 팬들도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전 맥과이어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맥과이어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네, 맥과이어. 또 그걸 살린 게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친구들을 잠깐이라도 쓸만하게 그쵸.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 대단한 거야. 그게 순랑이가 포커스를 두는 게 저 선수들 선수가 좀 막 이러고 부상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막 이러는데 그래도 무승부네. 그래도 이겼네. 이겼네. 막 이러면서 저번 어제 경기에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들어오니까 풀리네. 맞아. 막 이런 운반에 느낌. 골 와 근데 진짜 부럽다 맨유. 그러니까 그 뎁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토트넘도 지금 너무 심각한 게 저는 로메로 요리스가 없다는 것도 충격인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도 최근에 뭐 수술했다고 하는데 벤탄쿠르 아 부상 시즌 나왔어. 아웃이죠? 시즌 아웃. 네, 십자인데 파열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수나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 생각하면은 우리 여름에 이적 시장 그냥 완전 망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모우라는 요즘 보이지도 않아서 까먹었어요 그냥 그 존재를. 네, 좀 그런 선수들 네, 있죠. 너무 부상인 선수들이 많고 지금 심각한데 또 맨유 경기를 보면은 이게 이빨이 없어도 잇몸으로 다 씹어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순랑이도 그거예요. 다 같이 비슷하게 뎁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명장이더라. 아니 근데 뭐 이런- 이게 사실 자신감이- 원래 맨유의 좀 전통적인 컬러거든요. 후역승. 질 경기 네. 비겨버리고 맞아. 그리고 비길 경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 마지막에 골 넣어서 이겨버리고 원래 그거 잘하는 팀이 리그 순위가 항상 높아요. 그리고 결국 그거 잘하는 팀이 우승하고. 마지막에는 우승을 좀 하더라고요. 되게 지금 슬퍼 보면. 보이. 보니까 자꾸 많이 당했거든요. 맞아. 후역승이 많이 촉촉해 이제 보여. 마케다가 끊어서 저기 빌라 이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그때 막 돌아가지고 돌면서 돈으로 빌라를 맞아. 리버풀 2위하고 음. 그랬었죠. 분위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닝 멘탈리티. 진짜 그 DNA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 경기만 봤을 때는 감독 문제, 선수 문제,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로 보고 싶어요? 저는 6대4. 6위? 감독. 콘테를 6이라 본 이유는 과연 맨시티전에 좋았던 포인트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했느냐. FM으로 따지면 세이브 안 하고 그냥 꺼버린 거예요. 다시 들어왔는데 이전 데이터 불러오게 해가지고 맨시티전에 잘했던 선수들 분위기 이게 잘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서 이거 감독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 궁금한 게요. 맨시티전에서 어쨌든 콘테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김이 한 몇 프로 작용을 했을까요? 어떤 입김을 멀리서라도 원격 조정을 아. 몇 프로 정도 했을까? 일단 어쨌든 감독이 이제 몸이 아픈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수코치랑은 항상 소통을 하고 전술적인 기틀은 잡아놨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있었어요. 기사 보니까 그 경기 중에 다이어가 베르나르도 실바 막으려고 앞으로 수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메이슨 코치랑 그 수석 코치랑 즉석에서 낸 아이디어였대요. 10분인가 15분 지나가지고 야 너네 올라와서 1대1 압박해야 돼. 쟤 실바 쟤 막아야 돼. 이거를 코치 쪽에서 돌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고 수비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6대4예요. 그러면 7대3도 될 수 있죠. 왜냐면은요, 콘테는요, 전술 안에서 뭔가 변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와 역시 콘테 이런 느낌은 많이 없긴 하죠. 아니야, 그때 첼시에서 3백으로 했을 때는 야 역시 콘테 느낌이 아, 있었어. 그쵸. 아스날이 어, 뽑았던데. 그래서 그때 아스날이 백스리 썼단 말이야. 그 벵거가. 잠깐 쓰다 말았어요. 네. 이수가 봤을 때는 콘테 감독과 선수단 어느 비율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 거면 저는 콘테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니죠. 누구는 뭘 잘했고 누구는 뭘 잘못했고가 있겠지만 감독이란 자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그 선수를 어떻게 기용을 하고 어떻게 쓰냐가 감독 권한인 만큼 그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적으로 봤을 때 콘테 감독이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콘테 감독이 뭐 변화가 없다, 늘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진짜 이 정도로 팀이 안 좋고 부상자도 많으면 과감하게 이거 포백으로라도 한번 변화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아까 민소희도 얘기했지만 여기 센터백이 진짜 큰일이란 말이야. 최악이에요. 시즌 시작할 때 아예 그냥 다이어 안 되겠네? 근데 로메로 괜찮아. 그리고 로메로의 짝으로 괜찮은 센터백을 영입을 해보자. 나머지는 저는 토트넘에서 제일 좋은 건 호이베르랑 벤탄쿠르가 서 있는 중앙이랑 앞에 있는 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어만 있으면 포백으로 가서도 뭐 4-2-3-1이든 윙포드들 좋아하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런 변화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지 않았을까? 좀 유연하게 난이 해볼 생각해. 법한데 진짜. 초반에 폭백 했잖아요. 그때 경기 잠깐 중간. 경기 이제 바꿨을 때 하고 첼시전 후반 때. 그러니까 콘테가 3백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감독은 맞지만 콘테도 뭔가 변화랑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요즘에 토트넘이 앞으로 우상향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벤탄쿠르도 부상이고. 그때 폭백했을 때 좋아서 많은 컨텐츠들이 폭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얘기했어요. 콘테는 안 맞아. 바꿀 거다. 그때만 쓴 거라 그랬어. 맞아. 그때만 쓴 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진짜 경질 문제까지 불거져 나온다 한들 이게 콘테가 자신이 좀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 한번 정말 변화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콘테는 뭔가가 있었을 때 변화해 되게 능동적인 감독은 아니었죠. 자기 거라는 감독이죠. 진짜 딱 자기처럼 엄청 뚜렷하고. 예전에 그 첼시 감독 때 맨시티 원정 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그 앉아가지고 1대0으로 네. 지금 그 경기잖아, 그거. 앞에서 볼 주고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게 좀 콘테 스타일을 좀 보여줬다고 봐요. 네. 자, 현실적인 토트넘의 챔스 가능성. 아직 뭐 순위가 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몇 퍼센트 봅니까? 4위 안에 들 수 있는 확률. 저는 없다고 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솔직히 지금 콘테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제가 볼 땐 이미 선수들이 너무 힘들고 부상도 많고 저는 뭐 수비 얘기만 했지만 측면도 너무 지금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포로 보고 세세뇽도 부상인데 페리시치 보고 또 깜짝 놀랐고
와 이거 뭐 콘테가 어떻게 풋백을 이제 와서 만든다고 해도 살아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솔직히 챔스보다는 저는 그냥 안 떨어졌으면 더 꾸역승이라도 차라리 계속 해줬으면 프로 보고 진짜 실망한 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실망. 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온지. 첫 경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첫 경기에다가 온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좀 기회를 줘볼 만하지 않을까요? 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 토트넘 팬들은 민선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챔스 지키는 것도 야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밑에서 들만하죠.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고 브랜트포드 잘해. 아, 브랜트포드 강팀이에요. 진짜 잘해. 아이반 토니 그날 공중볼 성공률 90% 넘었어요. 자, 그러면 많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스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뭐 브랜트포드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승점 드롭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특히나 맨시티가 이후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확실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너무 얘기하기 싫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그러면 출연료 반납하고 저희 5명이나 돼 있으니까 예.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도. 초콜릿만 조금 받은 걸로 하죠. 아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아 맞다. 아,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왔어요. 자랑하는 갑자기. 건가요? 동실장 했잖아, 동실장. 아니 무슨 그거 먼저 오게 자랑입니까? 남은 놈들 다 늦었다. 그러니까. 나만 일찍 왔다 이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왔는데 주섬주섬 가방에 뭘 꺼내더니 우리 제작팀 친구들한테 뭘 자꾸 주는 거예요. 페레로로쉐 초콜릿 8개 8구짜리 아니 무려 5개도 아니고 다 6개야. 사왔어. 사람 인원수 맞춰서요. 아 그럴 정도로. 아 저 솔직히 말해서 좀 감동받은 게 그리고 수빈이한테 좀 실망한 게 내가 아이. 오자마자 누나 발렌타인데이니까 내가 준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재활용을 보는 눈앞에서. 와 김수빈 캐스터 장난친 진짜 거죠. 인간이 됐다. 이러면서 내가 진짜 감동의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로 초콜릿 누나 이거 발렌타인데이를 초콜릿 준비했으니까 누나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내가 남편 외에 뭐 누구한테 받아보겠어요. 그래 수빈아 고마워 막 이랬는데 씩 뒤에서 웃더니 이수가 준 거예요 이러더라고. 아, 아무튼 이수 때문에 저희가 초콜릿 맞아요. 먹고 있다. 네, 근데 경기 얘기 안 하시면 나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초콜릿은 초콜릿이야. 아, 솔직히 너무 아쉬웠죠. 비겼지만 저는 진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가장 아쉬웠던 건 뭐예요? 옵사. 진짜. 옵사이드 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키워드 정리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 저랑 경기를 같이 봤잖아요. 전반전 내용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만족하진 않았어요. 만족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후반전에 우리 빨리 네. 호응 좀 해줘요. 뭐요? 전 패드리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뭔 소리야. 네, 또 이거 패드리거든요, 준비했다고 이거. 하니까. 네, 패드리. 또 이게 또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이거 잘 막으면 이게 간다. 간다 이거. 이긴다. 간다. 이러고 막 들어가네 막 이렇게 했는데 찬물이 그냥 얼음물을 그냥 확 뒤집어 쓴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물론 전반전의 경기력 만족스럽지 않았고 후반전에도 골 말고도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제수스 빈자리도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필 그날 카메라가 제주스를 계속 잡아주더라고. 그래 그 눈썹 있잖아 눈썹 이렇게 하고 억울한 막 눈썹. 이러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며 애가 황덕연 닮은 것도 있지만 제수 닮은 것도 있고. 제수 눈썹 묘사 잘해. 눈썹이 좀 닮았어요. 네, 눈썹 잘해. 근데 어쨌든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 카메라도 제수 이거 각이다 이거 얘 찍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카메라에 선택되겠다 하고 찍은 거잖아요. 이거 찍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은키티아가 아무것도 진짜 보이질 않아. 그런 경기는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는 게 많은 선수들이 좀 도움이 되죠. 브랜트포드가 그러니까 미들 라인도 되게 좋거든요. 빡빡한 팀이에요. 뭐 옌센, 뭐 네르고르 그리고 야넬트 이 3미들 조합이 아스날 조합이랑 견주어 봤을 때도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되게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기는 제수스가 좀 내려가면서 좀 풀어주는 게 필요했는데 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리고 베나이트도 뭐 잘할 때 모습을 보면 오버래핑이나 이런 거 막 기가 컵백 탁 예술로 탁 들어가고 막 엄청 활발하잖아요 이쪽에서 진짜로. 요즘 골댄스 좀 하더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묘사를 원래 묘사를 많이 해. 요즘 화이트보다 민첩해. 아니 이제 나 이제 골 좀 찬다 약간 이거. 아니, EPL 선수인데? 원래 묘사는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 최근에 에버튼 경기도 그렇고 에버튼 경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좀 나았던 것 같긴 한데 브랜트포드 경기도 그렇고 내가 알던 베나이트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너무 여전히 좋은데 옛날에 막 더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나한테 관심이 본인 얘기인가요? 없나? 내가 좀 요즘 별론가? 왜
뭔가 여전히 날 사랑해주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난 너무 좋은데 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지? 약간 이런 마음? 왜 리얼하지? 누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본인 얘기인가요? 네. 저 항상 사랑받아. 제 친구 얘기입니다. 지 친구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 특 맞아. 다 지 얘기. 그 와중에 누나 뭐라 했는지 알아? 고민인데. 자기는 항상 사랑받아왔대. 역시 프로시네요, 남편. 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더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더 잘했던 애인데 조금 못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좋지 않은 흐름이 지금 FA컵 포함해서 1무 2패잖아요. 상대가 맨시티인 것도 있긴 하지만 좋지 않은 흐름이 사실 라인업 복사 붙여넣기부터 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아르테타는 다시 한번 변화를 해서 중후반기에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변화를 당연히 줘야겠죠, 사실. 줄 것 같아요? 전 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은케티아가 진짜 본인이 믿는 원픽일까요? 베스트 11 진짜 자기가 믿는 원픽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수스가 돌아왔어요. 무조건 그럼 제주스지. 제주스죠. 무조건 제주스. 돌아왔는데 설마 아니야 우리 은케티아 아이 나는 아니라고.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트로사라가 이렇게 골도 넣고 했는데 과연 계속 마르티넬리 뛰길까요? 선발로?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마르티넬리는 그래요? 근데 나 마르티넬리 마르티넬리 최근에 좋아하거든. 근데 최근 폼이 좀 요즘 많이 안 별로여가지고. 좋아요. 만약에 마르티넬리가 잘했으면 브라이튼에서 트로사르가 톱도 뛰었어요. 맞아요. 진짜 쓰기에 따라서 잘만 조리하면 거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막 솔리마치 이런 애들도 맞아요. 다 띄우고 막 이러니까. 뛰어봤어, 진짜. 예. 저는 어쨌든 변화를 줄 것 같다. 좋겠다. 근데 변화를 준다고 해도 맞아. 변화가 없고 변화를 줄 것 같고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변화를 준다고 해도 사실 이 이후가 맨시티전이니까 네. 이 몇 개 승점을 계속 드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미 위기고 저는 한 번도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웃기지 마. 너 진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 어깨 천장에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이제 왜 아스날 팬들이 이렇게 말 안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 안정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여튼 안정권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계속. 근데 또 재밌는 건 맨시티가 사실 최근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공격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랬고 맨시티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맞아, 모습인데 항상. 최근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시기에 만나지 않나 두 팀이. 근데 이제 맨시티는 에버튼하고 브렌트포드하고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마 경기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재밌거나 진짜 재미없거나. 난 진짜 재밌을 것 난 같아. 재밌는 근데 무조건 왠지 있어. 맞불 놓을 것 같지 않아요? 맞불 놓을 그쵸. 거예요. 맞불 왜안 지금까지 내려줘? 그런 점수를 그니까. 쓰지 내 말이, 않았지. 내 말. 또 아르테타는 맨시티전에서 더 크게 각성할 것 같아요. 나 맨시티한테 절대 안 지는. 그러니까 FA컵은 이제 물론 졌지만 저는 그거 완전 100대100 싸움은 아니었다고 아니었습니다. 봐요. 어제 집중하는 대회가 있으니. 근데 리그에서의 맨시티전 저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솔직히. 내가 거기 있었는데 스코로, 딱 여기 와가지고 딱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과르디올라, 나 아르테타, 아스날 왔어. 지금 내가 너네보다 위에 있다. 우리 너 잡는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진짜 죽어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옛날에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기고 그래, 했잖아 그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디올라가 이기고 지금 가르디올라 따라하는 거야? 진짜. 하고 있었어. 야, 이러네. 그 호흡이 좋네. 여기 차색 영문이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짤도 나왔어요. 그 아르테타 이제 가고 나서 과르디올라가 갑자기 옆에 벤치 비어 있는데 이런 짤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스토프치가 위에 그래. 카메라가 괜히 막 빈자리에 있는 맞아 것처럼 맞아. 해구나. 그랬거든. 그 열정으로는 안 져요, 진짜. 그 FA컵에서도 그때 잠깐 브레이크 있었을 때 둘 다 막 전술적으로 얘기하는데 펩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르테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으로는 확실히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힙합 하세요? 아니 진짜야. 그 경기 본 사람들은 오늘 좀 안다니까. 텐션이 올랐네. 네. 목적으로. 아니 너무 이렇게 맨시티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맨시티 팬이에요? 아닌데 가슴 막 뛰어요. 맨시티 팬이. 이번에도 어둠의 맨시티 팬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많이 지켜보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아씨 텄네 텄어 이러고 딱. 근데 성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아스날 이제 다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르테타가 이제 라커룸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팬들이 봤는데 딱 놓고 봤을 때 이거 머리만 없으면 펩이다. 진짜 그냥 똑같다. 둘이 얘기하는 게 같은 스페니쉬라서 영어 억양도 비슷한데
그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감독이랑 수석 코치로 팀에 같이 있었구나라는 게 저는 그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심재국 지금 생각할걸요? 그 펩이랑 아르테타 얘기하는 거에서 나 합성하고 얘 합성하고 네. 지금 요즘 합성으로 주가가 높아. 그럼 내 머리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네가 없는 거야. 대박이다. 기대가 되는데? 조회수 잘 나오겠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곽정순 멤버들의 이제 팬심을 담아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적인 토크까지 섞어서 하다 보니까 뭐 토트넘이나 맨유, 아스날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데 리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아스날과 맨유가 또 승점 차를 좁히기도 했고, 근데 너 맨유와 터나의 얘기를 저희가 좀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곽정순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짧게나마 좀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첼시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첼시가 형철이가 뭐 리버풀 팬이다 보니까 리버풀 위기다 얘기했지만 첼시 못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첼시 팬들은 이적생이 정말 많은데도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더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해요. 돈을 안 쓰고 힘든 거랑 돈을 쓰고 힘든 거랑 그 오는 후폭풍이 다르잖아요. 허탈감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는 리버풀 팬들이 좀 더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 뭔가 고통스러운 거는 첼시 팬들이 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그치. 않을까. 왜냐면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축구 쪽으로 연결이 돼서 너무 일이 많았어. 로만이 갑자기 사라지고 모든 체계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지. 딱 2년 전이에요. 2년 동안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첼시한테. 난 로만 죽기 전까지 첼시 구단주 할 줄 알았어. 나도. 너무 애정이 큰 사람이어가지고. 맞아, 첼시 진짜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첼시 팬들이 막 로버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화가 나는 거는 감독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첼시를 이끌 만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팬들은 이제 불신으로 많이 돌아섰을 거라고 보거든요. 포터에 대해서.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구단주도 아직까지 좀 불신도 많고 포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첼시가 구단주도 바뀌었죠. 선수들은 엄청 많이 영입을 했어. 근데 그 선수들이 이 뭔가 첼시의 철학이나 그런 뭔가 역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지금 만들어냈느냐. 거기에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짧으니까. 서로를 알아보기도 되게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포터 감독까지 왔어. 만약에 이렇게까지 영입을 많이 했는데 투엘이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토드볼리랑 투엘이랑 어쨌든 그 구단주와 사이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터가 왔어요. 근데 이건 또 전술 전략을 그만큼까지 그 선수들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되니까 구단도 문제고 감독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에 봉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데려와서, 사실 게임에서도 이 정도로 선수들 데려오면은 초반에 팀워크가 안 맞아. 능력치에 비해서 그 능력치가 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이 선수 쓰는 법을 그래서 데려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포터 감독이 그런 모습도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첼시 팬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감독에 대해서도. 아까 막 이빨, 잇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첼시 그래도 이빨은 진짜 많은데 그치. 어떻게 되면 감독만 바뀌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닐까? 앞니는 앞니의 역할이 있고, 어. 송곳니도 송곳니 역할이 있는데, 부정교합이구나. 그래서 못 씹는 거구나. 지금 이가 다 있는데 못 씹는 거면. 근데 첼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일단 주앙 펠릭스도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사실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영입이 많아서 너무 첼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보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포터 감독 그 댓글 볼 때마다 왜 콘테가 같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계속. 좀 둘이 그렇지, 네. 아무래도.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 있을 때는 뭔가 강팀을 상대로 잘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브라이튼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술을 표현해낼 수 있었던 거고, 첼시같이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팀에 왔을 때는 그게 전략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약팀하고 중위권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저는 시간 더 필요하다고 봐요. 시간을 줘야 된다. 네, 저는 시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래도 포터를 믿는 게 맞다. 첼시 팬의 시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또 경질을 하는 건 음. 이게 팀적으로나 선수 측면에서 과연 좋을까?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수가 말한 부정교합이라는 평이 부정교합. 진짜 적당하고 구단 상황을 적절하다고 비교할 때 생각해. 그럴 수 말을 연금술사인데? 무슨 과 나왔어요? 신소지공학과요. 연금술사네. 연금술사네. 네. 연금술 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완전 제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첼시는 지금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단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단주가 좀 오래 한 구단주가 아니잖아요. 투엘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토드 보일리 구단주의 첫 픽이 포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첫 픽 그리고 영입을 이만큼 했는데 이 포터를 내친다는 건 결국에는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존심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실수를 너무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그러면은. 못해. 쉽게 내치지 못할 것 같고 특히나 팬들이 엄청 사랑했던 구단주 다음이니까 네, 맞아요.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야구에서 왔던 사람이라서 조금 뭔가 본인이 그 축구 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뭐 거예요.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거는. 내가 그래도 축구계에 왔다. 그래서 포터하고 같이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좀 되게 클 텐데 근데 제 생각은 첼시라는 구단이 진짜 로만 때는 특히 더 그랬지만 무수히 많은 성공을 했던 구단이에요. 계속 우승을 했고 계속 성공을 하고 팬들의 눈높이도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스쿼드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데 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투엘이 만약에 지금 스쿼드를 물려받아서 첼시 감독으로 처음 딱 부임해요. 얼마나 잘했을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첼시 팬들 눈높이는 아직도 그 정도에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 정도를 내릴 수 있는 감독이어야 팬분들의 만족이 눈높이에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터가 결국은 팬들의 여론에 의해서 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오랫동안 살아남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어느 순간에 볼리도 자기 지지를 다시 받기 위해서 포터를 내쳐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 나름대로는 할 말도 있을 거예요. 막 나 이렇게 투자 많이 했잖아. 뭐 이런 말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아까 형철님 말에 엄청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우승을 못했던 팀도 아니고 비기어도 되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냥 진짜 우승도 많이 하고 어쨌든 진짜 그렇게 명문 팀이잖아요. 그런 팀의 팬들은 당연히 그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팀이야? 우리 클래스 이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할 거고 본인도 딱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내가 이 팀 구단주로 오는데 당연히 그 클래스를 생각을 안 하고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를 어떻게든 가져갈 것 같긴 해요. 자기 실수를 그게 인정하는 꼴이 되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든. 저희가 이제 뭐 구단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로 돌아가서 저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좀 실망했던 게 뭐였냐면 모예스랑 로저스가 사실 올해 이제 빅식스 감독 못지않게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특히 웨스트햄은 이번에 출발이 완전 최악이었지. 그 선수 영입도 괜찮아. 물론 아게르드가 오자마자 그렇게 부상을 당할지 몰랐지만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청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순위가 첼시랑 붙었을 때 한 15위쯤 이랬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모예스 웨스트햄은 전반전이랑 후반전이랑 압박 대응이 달라졌다? 근데 첼시는 똑같아.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 주앙 펠릭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엔소도 그렇고. 근데 후반전에 아예 첼시 팀 자체가 웨스트햄한테 완벽하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선수 교체랑 당연히 새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손 쓰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나머지 분들은 경기 보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영입이 좀 독이 된 부분도 있다. 네. 포터라는 감독이 체제가 확 선수들한테 입혀져서 우리 이렇게 시스템 있어. 이제 새로운 재료만 오면 돼. 문을 열어놓고 집이 다 장만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포터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집에 가구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또 다른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기호가 상황이니까. 둘이 좋네 오늘 이수라. 네. 저도 신소지공학과 나올 걸 그랬어요. 본인은 어디 거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시 커뮤니케이션 잘하잖아. 같은 거예요. 그래요? 샵 소통. 샵 소통. 형철. 와, 이수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놀릴 때 쓰는 거야, 바보야. 미안. 물론 그래도 영입은 해야 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포터의 책임이 좀 크다고 봐야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감독이어도 이 선수의 특징이 확실히 뭔지 모르겠고 선수의 특징이 확실히 뭔지 모르겠고 선수도 개별적으로도 잘 모르는데 이 선수와 이 선수의 조합이 어떤지도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시간이 조금 더 왜냐면 판이 아예 새로 짜여졌으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한 주의 키워드 정리로 넘어가면서 프리미어리그와 VAR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웨스트햄 첼시 수책 핸드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터가 얘기했죠. 아주 좋은 선방이었다. 네, 아주 좋은 선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골키퍼처럼 넘어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다른 경기들 말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경기? 아니, 다른 경기들.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웨스트햄 첼시에서는 그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좀 의문 제기를 해볼 만한 장면이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경기도 봤어요.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라이튼. 그 에스투피냔. 네, 이 두 경기가 사실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더비 매치예요. 네. 현지 팬들 진짜 앙숙 관계 두 팀 간 경기인데 에스투피냔이 골을 넣었는데 VAR 할 때 선을 잘못 그은 거예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VAR이 그냥 개입이 돼버린. 그러니까 맞아. 그거예요. 이게 에스투피냔이 침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옵사이드 라인이라는 건 사실 최후방에 있는 수비수에게 그어야 되는데 최후방에 마크 게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톰킨스를 기준으로 잡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참 이런 VAR의 오용? 이건 오용이죠. 이거는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 좀 나왔어요. 기술이 도입됐는데도 이런 미스가 나온다는 건 근데 이게 사람이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VAR이라는 그치.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근데 이 VAR에 반대로 사람이 참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오늘 누구 심판이야? 누가 나와?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따라서 뭔가 이게 재량껏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보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열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VAR을 보는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에 보는 부스 안에 사람들도 이게 VAR을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너무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람이 또 그 기계를 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는 심판들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VAR이랑 AVAR 실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능력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수랑 아스날 경기 봤잖아요. 처음에 돌려주는데 그 장면들이 잡아채는 장면, 그리고 업사이드도 프리킥 시작했던 장면,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 이제 뇌리고르가 넘겨줬던 장면이긴 했는데 현지 화면에서 돌려주는 그림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문제가 될 만한 장면들.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결국에 골이 인정이 되길래 문제가 없구나. 선 그거 봤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옵사이드는 그렇게 해서 주심이 개입을 안 하니까. 그쵸. 그랬는데 한 10분 지나서 거기 현지 화면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내륙으로 쪽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거 옵사이드 맞는데? 근데 그때도 저랑 이수랑 무슨 얘기냐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죠. 했죠. 진짜 설마. 중계하는 입장에서가 참 곤혹스러운 게 네. 우리도 같은 화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해설 왜 말 안 해주냐 맞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답답해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 저기가 맞겠지라고 그냥 생각 안 할 수가 내가 없잖아. 거기서 잘을 돼? 그럴 수가 없잖아. 중계 화면에. 다 되면서 중계.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봐도 내르고르가 앞이야. 맞아. 근데 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옵이 아닐 수가 있잖아. 맞아. 우리가 함부로 또- 말을 못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 네, 확인을 못하니까 그럼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장면 자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VR 시스템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단 뭐 PGMOL에서는 브라이튼과 아스날에 대해서는 오심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쵸. 왜냐면 그것 때문에 승점이 바뀐 경기인데.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보상해?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못하잖아요. 방법이 못해. 없잖아. 근데 이게- 승점이 다시 바뀌진 않잖아요. 만약 아스날이 진짜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해. 근데 지금 2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오심 때문에 날린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맨체스터 시티가 뭐 1점 차이로 역전 우승을 해버렸어. 이러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그 오심 아니었으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얘기를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주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해요. 뭐 이렇게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고자 도입한 게 VAR인데 여기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뭐지? 뭐 VVAR이라도 만들 건가? 뭐 약간 좀 황당한? 진지해요. VAR을 판독하는 VAR. 그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진짜. 비디오 어시스턴트를 비디오 네. VVV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를 의심하는 개를 의심하는. 근데 너 좀 너무 그래서 억울하잖아. 당연히 나는 억울하지. 진짜 그거라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기본이 안 돼 있네. 이거 선 긋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판독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사실 이러면은 라리가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 월드컵 때도 잘했잖아요. 그런 카메라 많이 해서 정확도를 늘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뭐 민선이도 그렇고 이수도 그렇고 뭐 수빈형도 마찬가지 현장을 또 갔잖아요. 근데 월드컵 때 이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이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프리미어 리그에 왔는데 안 돼. 아니 이게 뭔가 아니 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게 승점과 또 우승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아니 한 명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에서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자막도 달아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 FA한테. 웰컴 환영이죠. 다이. 유다이요? FA 다이. 다이. 박수 치죠. 혹시 왜요? 오영규 선수, 아, 이재성 선수 멀티골. 야, 이건 못 참지. 아니 광민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수 치죠 할 때는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오영규 선수 하니까 갑자기 바로 먼저 박수. 아니 민선이 내가 왜 박수 치는지 몰랐어요. 나 안 치고 있었는데 박수 받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사실 들어가자가 아니죠 이제. 이적하자마자 꾸준하게 교체로 출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활발하다. 아 진짜 해외가 맞다. 정말 적극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뷔골까지. 미쳤어요. 근데 진짜 계속 그동안 교체 투입을 됐었는데 그 시간이 짧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60분 때 들어갔어요. 네. 길게 줬어요. 좀 얘 살아나나 보다, 믿나 보다, 잘하나 본데 했는데 다행히 딱 들어가고 한 15분, 17분 만에 그 정말 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딱 넣고 세레모니까지 근데 보여줬어요. 세레모니 멋있더라. 멋있더라 세레모니. 귀엽던데 나는. 딱 그 플래그 잡고 이렇게 싹 관중 바라보면서. 그것도 명문구단 셀틱에서. 네, 또 오영규 응원가가 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되게 맞아. 소름 돋아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아니 맞아. 그 적응력이 진짜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맞아, 해요. 뭐 맞아. 요즘 어린 친구들, 뭐 젊은 친구들 그렇다 하지만 오영규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월드컵 때 따라갔잖아요. 거기서 정말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사회생활도 잘 배우고 또 그때 손흥민 선수랑 친해졌을 거예요. 근데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조아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형규 좀 챙겨줘 이랬대요. 그래서 그 셀틱 선수들이 더 형규를 좀 챙겨줬나 봐요. 아우 하트네.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트다, 인터뷰를 하던데 진짜 하트. 그래서 진짜 그 손흥민 선수의 나름 서포트도 있었고 오. 또 오영규 선수 본인이 도움 될 것 같다. 네, 예전부터 갈고 닦은 좀 그런 인성이 저는 사실 이렇게 실력까지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이재성 선수가 올 시즌 폼이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미쳤어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사실 이재성 선수 플레이 뭐 덕현이가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겠지만 득점에 욕심을 내는 선수는 아니에요. 올 시즌 6골. 이재성의 포지션이라던가 이재성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감안해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역시 전북의 자랑이다. 저 그 블로그 그거 맨날 글 진짜 보거든요. 잘 쓰잖아요. 이번에도 쓰셨어요. 근데 진짜 막 본인이 얼마나 뭐 스페인에서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막 힘들었는지 막 다 쓰면서 막 영화 같은 스토리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왜냐면 또 부상도 네.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스토리가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칼럼들을 올리는 거는 본인의 의지도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쉬운 그걸 일이 아니죠. 경기를 치르면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수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는 오. 이미 벌써 그 머릿속 안에는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생각, 본인에 대한 뭔가 가치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서도 자기 피드백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1분 내외로 바로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말 경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 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집중을 했다고 막 쓰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축구 얘기를 네.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 이재성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그 축구의 얘기들을 다 보고 싶은 느낌? 사실 글도 너무 잘 쓰고. 전 예전에 이제 이정 선수랑 행사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축구 일기를 들고 아 오셨거든요. 진짜로? 그 아기 때 쓴 그런 거를. 근데 그때부터 사실 좀 저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딱 페이지 보면서 읽어보고 아 진짜 진심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또 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서 저는 결국 지금은 이게 정말 이재성이 대스타가 됐고 그런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또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풀어준다는 게 이 선수가 가진 또 다른 좀 매력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심지어 인성도 굉장한 것 같고. 아 진짜 저는 주변에서 좋은 말만 들었어요. 우리는 맞아. 축구계 어쨌든 맞아요. 어업에 정사하고 있으니까 너 주변에서 이재성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다 한 이렇게 번도 못 한 봤어. 번도 못 봤어. 그 시상식에서 딸기우유 춤추는 게 웬만한 선수는 쉽지가 않아요.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거 딱 하나. 세레머니. 딸기 아니 세레머니 한 번만 보고 내가 싶어. 나랑 같이 방송을 할 때 따로 이제 그 1시간 토크하는 방송이 네. 있었어요 JTBC에서. 아 다 이재성을 만난 경우들이 근데 있네. 나랑 같이 연습까지 하고 딸기춤을 골을 넣으면 무조건 해달라 세레머니 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안 지켜. 그거 안 지켰고 제가 얼마나 지금 섭섭했는지. 아니 세레머니 진짜 아쉽긴 해. 저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거 다 더 주목받고 더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은퇴하고도 저는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하나 맞아요. 행보가. 맞아요. 나도 뭐 해설도 했을까? 엄청 잘할 것 같고. 해설 잘할 것 같아. 근데 선수 이름을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진 퀴즈 했는데 그 조르지뉴 보고 그 지르지뉴 막 이러고 그때 그랬어. 아게로 까네. 이성도 그렇고 뭐 오영규도 이제 군필이라 아 미쳤어. 이미 상무전. 분필 정말 큰 장점이죠. 장점 많아. 전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남았죠? 2월 26일 전이요. 아, 제 생일 3일 전에 전역하는군요. 2월 26일이요. 6월, 아, 6월이요? 2월이면 참 좋다. 그러니까. 뭐요? 많이 남았죠. 아까 오영규도 딱 가서 잘했잖아요. K리그 이제 좀 있으면 개막하거든요, 2주 있다가. 어린 선수들이 그런 거 보면서 난 꿈을 키웠으면 좋겠고 해외 리그가 확실히 많은 게 월드컵이나 이럴 때서도 우리나라가 잘했잖아요. 나는 그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축구도 많이 보고 해외 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붙어도 쫄지 않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그 프로스포츠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스포츠가 그 나라에서 잘하는지 흥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그치. 우리가 미국은 그렇게 피지컬이 좋고 땅이 넓은데 물론 미국에 좋은 선수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왜 축구는 좀 덜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은 너무 매력적인 다른 스포츠가 많은 거예요. 좀만 더 잘하면 그냥 아메리칸 풋볼 하고 피지컬 내가 좋다. 뭐 농구, 야구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축구까지 너무 안 가니까. 자부수이라서 그니까. 그거가 붙어야 돼요. 그니까. 진짜 무조건. 맞아. 근데 우리도 이번에 어쨌든 원정 16강이라는 되게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좀 손흥민 선수 같은 대스타도 있고 하니까 좀 꿈을 키우지 않을까요? 손흥민 퀴즈, 이재성 퀴즈. 그니까 무조건 나왔죠. 이재성 선수가 이스타 TV를 알잖아요. 맞아. 알아요. 맞아. 보세요. 어. 이거 틀어두고 설거지하고 이랬어. 다음 일기기라고 못할 수도 있죠. 그래. 황희찬 선수도 이거 제발 볼 수도 있고. 블로그에 한 번만 써주세요. 각정순에서 내 딸기 각정순에서- 우유 춤을 언급했다. 정순재 아나운서 죄송해요. 이재성 선수가 본다는 가정하에 마무리하자면 이재성 선수의 꿈을 저희 곽정순 여성명 응원하도록. 오영규도 응원합니다. 아 오영규 화이팅! 다들 화이팅. 네. 곽정순의 6명은 이재성 선수의 꿈을 응원하고요. 오영규 선수의 연착륙을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안녕.